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government shutdown이 이제 4주째 접어들고 있지만은 아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언제 정부가 다시 문을 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오래 폐쇄가 계속될 것인가, 또 이 정부 폐쇄 사태가 2020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여론의 동향 때문입니다. 전체 여론은 멕시코 장벽을 짓지 마라, 필요 없다가 더 많지만은, 그러나 공화당 보수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은 벽을 지어라 가 무려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에서는 정부 샷다운이 계속될수록 정치적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지만은, 정작 시선이 가고 있는 것은 그의 정치적인 베이스, 여기입니다. 보수계 시민들의 움직임인데, 즉 벽을 쌓아라가 87%라는 거,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벽의 건설을 지지하는 쪽이나 지지하지 않는 쪽이나 타협을 하지 말아라, 즉 정부 폐쇄를 끝내기 위해서 양보하지 말아라, 장벽 건설 요구를 끝내지 말아라가 절반 내외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모두 쉽게 움직일 처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칫하면은 2020년도 대선에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주째 접어들고 있는 정부 폐쇄 사태, 지금 재개의 협상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정부 재개에 대한 협상 스케줄도 없습니다. 언제쯤 실현될 것이라는 예상도 없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두 마리의 황소 싸움은 계속이 되고 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소주인들의 생각은 계속 좀 더 싸워도 좋다, 이것입니다. 타협 방안이 나온 거 하나 있다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인 린지 그램이 내놓은 생각입니다. 일단 정부를 임시로 재개를 해라. 한 3주 동안 시한을 두고 협상을 계속하다가 만일 안 되면은 그때에 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하면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방 예산을 전용해서 벽을 쌓게 된다. 이것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린지 그램 상원의원의 제안을 거절한다. 즉 임시 재개, 협상,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런 수순을 밟을 생각이 없다, 이런 거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럼 대안이 뭐냐 하고 질문을 해봤는데, 그 대답은 not clear, 확실치 않다 하는 정도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요구한 57억 달러의 건축비에 대한 액수 조절 협상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4일에 화이트하우스 미팅에서 양당의 상하원 리더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등장한 임시 비서실장 믹 멀보니를 거의 쌍소리의 수준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가 액수를 좀 조정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내놓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정부 임시 재개를 거부하고 내셔널 이머전시의 선포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액수 조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안이 뭐냐? 그 답은 모른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의 결과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내셔널 이머전시 선포에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법적인 해석이 내 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I'm not looking to call a national emergency라고 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결국 이 남부 국경의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컸었습니다. 뭐냐? 불법 입국자들의 숫자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 마약이 들어온다는 주장인데 90%가 항만 등 다른 것으로 들어온다는 통계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또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문제라 하는 주장을 했는데 국무부가 이미 이것이 아니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여론의 향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 조사를 한 여론조사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조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멕시코 벽 쌓는 것에 대한 반대가 지지보다 54대 42의 비율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공화당계 시민들에게 질문해 보니까 무려 87%가 지어라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1년 전에 71%였는데 1년 사이에 16%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70%가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그의 정책 여기에 찬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에게 타협을 해야 좋을까라고 질문해 보니까 42%가 타협 불가 계속 못 짓겠다고 주장을 해라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타협을 해라가 37%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역시 타협 불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57억 달러를 요구해라. 그러니까 58%나 됩니다. 22%만이 타협을 해라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government shutdown으로 얼마나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좀 불편하다가 18%, 문제가 있다가 7%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 견딜만 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이나 지금 당장 급하게 협상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포하는 것이 옳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66대 31로 no, 지금 이건 국가 비상사태거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 물어보니까 3분의 2가 절대다수가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포해라, 지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로 미뤄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타협을 하고 싶어도 타협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자신의 멕시코 장벽, 반이민, 공포와 미움의 정치 이것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로 협상과 타협의 기미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how long, 얼마나 이 여론이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고 또 다른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회에 이런 반이민의 정서가 이렇게 강렬하고 팽배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같은 이민 커뮤니티가 좀 한번 절실하게 느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월 15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 지명자가 라벨트 뮬러 특별검사가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발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준비한 발언을 입수해 발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러시아 스캔들 문제는 뮬러 특검의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허용해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과 의회, 국민들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윌리엄 발은 오늘 상원법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로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하원이 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두 개의 임시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하원 세출위원장 니탈로이 의원은 어제 임시 방편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닫은 정부기관에 오는 2월 1일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다른 하나는 2월 28일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개 결의안 중 단기는 오늘, 장기는 17일 하원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주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중재안마저 거부했습니다. 국방부가 보안 카메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포함해 국경 치안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저녁 국토안보부와 오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군의 국경 치안 업무 지원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가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해졌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친서는 미국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회담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협의함에 따라 나왔다는 게 언론의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산부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일리노이주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어려운 선택을 각오하자고 말했습니다. 어제 43대 주지사로 취임한 그는 주 세금 제도 개혁, 예산 논쟁 시에 없어진 소셜 서비스 재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편협하고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성숙함으로 시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주 당국은 1월에 지급될 푸드스탬프에 대한 혼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경에 지급될 이 혜택은 실제로 2월분이며 추가 혜택이 아니라고 밝히고 수혜자들은 이를 4달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은 수혜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낮 공원에서 미성년 여자 10대를 쏘아 살해한 살인범에게 징역 84년이 선고됐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 가해자 마이클 워드에게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는데 그는 6년 전 시카고 남부 지역 한 공원에서 15세 여자 미성년자를 총으로 쏴 살해했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가해자의 종신형을 주장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6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4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한때 약한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1도. 금요일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4도입니다.